안녕하세요. 파란 물고기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아기가 걸음마를 걷듯이 경제 공부 정말 세상 쉽게 저와 함께 해볼까요? 먼저 오늘의 아장아장 경제 공부는 첫 번째 시간, 바로 경제 초보자, 저 같은 왕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 경제 용어 1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도 진짜 바보 같지만요. 경제 공부를 진짜 안 했거든요. 관심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 경제를 알고 나니까 세상이 좀 더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세상을 보는 눈을 또렷하게 한번 만들어 봐요.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 단어죠. 이미 익숙한 경제 용어일 수도 있어요. 수요는 어떠한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급은 그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수예요. 예를 들자면요. 딸기 케이크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만드는 사람이 적으면 공급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요. 반대로 사는 사람은 없고 케이크가 넘쳐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생기는 게 바로 시장 가격입니다. 두 번째로 공부해 볼 경제 기초 용어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인플레이션이에요.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인플레이션의 뜻은요.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저는 경제 공부를 할 때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1,000원이면 샀던 빵이요. 이제는 1,500원이에요. 이 말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겠죠? 보통 연 2%의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건강한 경제로 봅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GDP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GDP는요, 국내 총 생산량을 뜻해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 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자면요. 그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 GDP가 크면 경제가 활발하다는 뜻이고 줄어들면은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번째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의 뜻이 저도 이해가 잘 안 돼갖고 여러 번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기회비용의 뜻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선택의 대가예요. 무언가를 선택하면요.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한 다른 가능성 중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요. 좀 어려운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시간 공부하기 vs 1시간 영화 보기. 이 결정에서 만약에 공부하기를 선택했다면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즐거움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영화를 포기했으니까 그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축과 투자. 100만 원을 은행에 저축을 하면 연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이걸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5%의 수익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기회비용은 3%의 수익 차이예요. 즉,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포기한 거죠. 이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은 똑같이 제가 나중에 따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재정 적자, 재정 흑자입니다. 바로 나라의 살림살이의 결과를 말하는 건데요. 정부가 쓰는 돈이 더 많다면 재정 적자, 정부가 세금이나 뭐 이런 걸로 번 돈이 더 많으면 재정 흑자예요. 이때 재정이라는 단어를 빼고 적자다, 흑자다 이야기하곤 합니다. 재정 적자가 계속되면 빚이 늘어나게 되고 경제에 부담이 생기겠죠. 여섯 번째는 금리입니다. 와, 이거 진짜 익숙한 단어죠? 금리의 뜻은요, 돈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에서 1년간 100만 원을 빌릴 때 연 5%의 금리라면요, 5만 원의 이자를 내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 부담이 돼서 소비가 줄어들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니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겠죠? 경제 공부를 할 때요. 그래서 금리가 진짜
진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이해를 해도요, 경제 공부가 한결 쉬워져요. 7번째는 통화량이에요. 그 전화할 때 통화 그거 말고요. 통화량의 뜻은요, 한마디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이에요. 돈이 많으면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통화량이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너무 적으면 소비도 투자도 줄어들어서 경기가 침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통화량은요,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한국은행에서 이걸 조절합니다. 8번째는 주식. 이거는 진짜 완전 많이 들어본 단어다. 그쵸? 주식이라는 거는요, 뭐 우리가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주식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이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하는 투자에서도 하나가 주식이잖아요. 어떤 회사를 작게 쪼갠 지분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주식의 가격은요, 회사의 실적, 아니면 시장 분위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요. 경제 공부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들, 기초적인 기본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9번째로 물가입니다. 뭐 영어로는 CPI라고도 해요. 저는 경제 공부를 막 시작하면서요, 가장 먼저 알게 된 전문적인 경제 용어가 바로 CPI였어요. 물가, 즉 CPI의 뜻은요,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가격 수준이에요. 매달 통계청에서 쌀, 고기, 빵, 집세, 교통비 같은 거를 조사해서요, 평균 가격을 발표하는데, CPI가 오르면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겠죠? 반대로 CPI가 내려가면 물가가 안정돼요. 마지막, 오늘 공부의 마지막 순서, 10번째, 경기 순환입니다. 경제라는 것은요,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파동이 존재해요. 확장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지 않나요? 경기가 좋을 때는요, 소비나 고용, 투자 모두 활발하지만요, 경기가 나쁘면 소비도 줄고 기업도 사람을 덜 뽑거나 심지어 해고를 하기도 합니다. 즉, 이 경기순환이라는 사이클을 잘 파악만 하고 눈치만 채도요, 조금 더 경제에 밝아지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공부를 할 때는요, 왜 그럴까? 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용어들을 이해하면서 뭐 뉴스나 뭐 유튜브,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세상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파라온 물고기의 아장아장 경제 공부 첫 번째 시간, 꼭 알아야 할 경제 용어 10가지 오늘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더 쉽고 재미있는 경제 공부 또 해요. 빠빠이. 참. 앞으로 이런 왕초보 경제 공부를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